자, 지금부터 순열과 조합 기본 개념 및 문제풀이 간단하게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순열과 조합 단원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의 수가 있고요. 경우의 수라는 거는 요즘 말로 여러분들 케바케라고 하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해서 나올 수 있는 기본적인 경우를 다 찾는 경우고, 두 번째는 순열, 그 다음에 P를 쓰는 기호를 순열이고요. 세 번째가 C를 쓰는 기호를 가지는 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의 수와 순열과 조합은 어떤 특징들이 있고, 그런 특징들을 설명하면서 기본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우의 수 보면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합의 법칙이라고 되어 있죠. 자, 합의 법칙은 말 그대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예시를 보면 나중에 알겠지만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건데, 사건 A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에서 각각 M과 N이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에 씁니다. 그래서 합의 법칙에서 또는을 개념을 쓴다는 거는 합의 법칙. 그런데 이 또는을 쓸 때 만약에 사건 A랑 사건 B가 공통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반드시 한번 빼줘야 된다는 거, 우리가 집합에서 배웠던 것처럼 생각하면 되고요. 두 번째, 곱의 법칙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합의 법칙이라고 했으니까 곱의 법칙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 즉 연이어 연달아 일어나는 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곱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연달아 일어난다 혹은 동시에 일어난다 라고 하죠.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에 보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을 때 다음을 구하랍니다. 자,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 또는 10인 경우니까 5가 되는 경우랑 10이 되는 경우는 동시에 없죠, 여러분. 그럼 주사위를 한번 던졌을 때 1, 4, 그 다음 2, 3, 그 다음 3, 2, 그 다음 4, 1 이런 경우가 합이 5가 되는 거고, 10이 되는 경우는 4, 6, 그 다음 5, 5, 그 다음 6, 4 이렇게 되는 경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위에서 세 가지, 10이 되는 경우 네 가지, 그래서 또는이고 합의 법칙이니까 3 더하기 4는 7이 답이 된다라는 거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게요.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뭐의 배수가 된다? 4의 배수가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4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4도 있고 8도 있고 12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6부터는 주사위가 아무리 커도 최대 6이기 때문에 큰 수를 두 개 더해도 12를 절대 벗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이 4인 경우는 따져보면 1, 3, 2, 2, 그 다음 3,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 8인 경우는 2, 6, 그 다음 3, 5, 그 다음 4, 4, 그 다음 5, 3 거꾸로 해도 되겠죠. 그 다음 6, 2 이런 경우가 있고, 12인 경우는 뭐가 있을 거다? 6, 6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각각 세 가지, 여기는 5가지, 한 가지가 되겠죠. 그럼 답은 3 더하기 5 더하기 1이니까 답은 9가지가 된다라는 거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은 360의 양의 개수를 구하라 했는데, 약수의 개수를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한번 개념을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 생각해보면 이렇게 배웠죠. 자, 우리가 어떤 A라는 숫자가 A의 M 곱하기 M제곱 곱하기 B의 N제곱이고, A하고 B는 항상 무슨 수가 돼야 되냐면 소수가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때 A의 양의 약수의 개수는 뭐가 될 거냐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M에다가 1을 더하고 N에다가 1을 더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웠던 기억이 날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일단 360을 소인수분 해야 되니까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360을 소인수분해 하면 2에 180, 2에 90, 여기는 3에 30, 3하고 10이고 2랑 5가 될 거니까 360은 2가 3개, 3이 2개 곱하기 5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3개짜리라도 우리는 지수에다가 각각 1씩 더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거다?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될 겁니다. 총 몇 개? 24개의 약수의 개수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이 부분이 왜 경우의 수에 있냐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왜 더하기 1을 하냐면, 각각이 우리가 보통은 A의 0승부터 A의 1승,
요렇게 표를 만들었을 거예요. 2개짜리 할 때. 요렇게 하나 있으면 기억나는 친구도 있을 건데 A 0승, A 1승, 점점점 A M승을 만들고 여기는 B의 0승, B의 1승, 점점점 B의 N승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에 쓸 수 있는 개수들을 다 따져보면 이놈이 총 M 더하기 1개고요. 요 자리가 N 더하기 1개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올 수 있는 총 개수가 다 다르면서 M 더하기 1에 N 더하기 1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앞에 1을 한 번 더 써주기 때문에 제로 형태를, 그래서 우리는 1을 더해서 곱하는 게 약수의 개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A, B가 꼭 소수여야 된다는 거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60과 540의 양의 공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한다? 우리가 배웠던 대로 생각하면 자, 공약수의 개수는 뭐랑 똑같다? 최대 공약수의 약수의 개수랑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냐면 360과 540의 최대 공약수는 180이란 거 여러분들 계산이 될 거고요. 180을 소인수 분해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되겠죠. 3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5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약수의 개수는 아까 말했던 대로 3 더하기 1, 3 더하기 1이 아니죠. 2 더하기 1, 그 다음에 여기도 2 더하기 1, 그 다음 1 더하기 1이 될 겁니다. 그럼 따라서 3, 3, 2가 되므로 6, 3, 18, 18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도 18가지. 여기 가지보다는 개가 더 어울리겠네요. 개. 여기도 18개. 자, 됐죠? 자, 문제 3번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은 A, B, C, D 4명의 학생이 수학시험을 보고 서로 답안지를 바꿔서 채점하기로 하였다. 4명 모두가 다른 사람의 답안지를 채점하는 경우의 수인데, 이 경우는 여러분들 일일이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의 특징은 뭐를 이용한다? 수형도의 그림을 이용하는 겁니다. 수형도는 수의 형태를 그림으로 나타냈다고 하는 건데, 그런 규칙을 가지치기 해둔 거 있죠, 여러분? A 다음에 뭐가 되고 이런 식으로 써내려가면 되는 건데, 자, 우리가 A, B, C, D 이 경우를 잡아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A를 채점할 수 있는 애들은 B, C, D가 될 건데, 사실 실제로 여러분들 해보면 이 B가 나오는 경우의 수나 이 C가 나오는 경우의 수나 이 D가 나오는 경우의 수가 다 일정하게 나올 겁니다. 왜? 방법은 비슷하게 돌아갈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만 체크해 볼 거냐면 여기 있는 B만 한번 체크를 해서 그 경우의 수를 CD의 경우까지 곱해 볼 겁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A가 B를 매기고 나면 B는 매길 수 있는 경우가 A나 C나 D를 매길 수 있고, 또 A를 여기서 매긴다면 여기는 C나 D를 매길 수 있는데, 실제로 여기서의 C는 똑같은 걸 매길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는 뭐가 와야 된다? 색깔 다르게 한번 해보면 무조건 이 경우는 D랑 C밖에 올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거는 또 뭐가 올 수 있냐면 C를 여기서 매겼기 때문에 얘가 올 수 있는 건 A랑 뭐가 올 수 있다? D가 올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자리에 A가 온다면 여기는 무조건 D밖에 안 남죠. 여기는 A가 남기 때문에 D가 D를 매길 수는 없으니까 이 경우는 될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요 밑에 D인 경우는 어떻게 될 거다? D가 오면은 우리가 여기 올 수 있는 게 무슨 경우? A랑 B는 써먹었으니까 C가 올 수 있는데, C도 절대 여기서는 G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C 이렇게 되는 것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A를 잡았을 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가 되겠죠. 그럼 B가 온다면 세 가지라면 우리는 세 가지 곱하기 여기에 올 수 있는 경우, B랑 그 다음 뭐 C랑 D가 있었으니까 세 개의 경우가 있으니까 답은 전체적으로 9가지. 자기 걸 매기지 않는 다른 사람의 채점을 답안지를 매기는 경우는 우리가 총 9가지로서 이런 식으로, 이런 그림들은 뭐라고 부른다? 우리는 수형도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2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생님 경우의 수 했고요. 그 다음에 순열을 정의할 겁니다. 자, 순열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순서대로 배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열이라는 거의 특징은 옆에다가 이런 걸 한번 적어보면,
순서대로 배열하기 때문에 얘는 순서를 생각한다라는 말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면 선생님이 맨 앞에 1을 세운 거나 그 다음 2를 세운 거랑 그 다음 2를 세우고 1을 세운 거는 다르게 취급받는 거죠. 이런 식으로 1, 2를 뽑은 경우도 내가 1, 2를 뽑은 거나 2, 2를 뽑은 경우를 다르게 생각한다는 게 순열인 겁니다. 그래서 순열은 보통적으로 그냥 뽑아서 보통 뭐를 한다? 배열한다. 그래서 택한다는 말이 뭐 뽑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택하여서 뭐를 배열해라? 일렬로 배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해서 배열하는 걸 우리는 규칙을 기호를 NPR이라고 있습니다. 이 P는 permutation이라는 순열 혹은 치안의 약자인 P를 쓰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는 NPR이라고 쓰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규칙은 뭐냐면 여러분 항상 n은 뭐보다 커야 한다? r보다 커야 한다라는 얘기. 자, 그래서 두 번째 한번 공식을 볼게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이 두 개를 선생님 따로 써놨지만 선생님이 가르쳐 줄 때는 어떤 식으로 가르쳐 주냐면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NPR이 있으면 두 가지로 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때는 계산용을 쓰고요. 두 번째는 문제가 복잡했을 때 증명용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계산용은 뭐냐면 내가 n개를 r개를 택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택할 수 있는 게 n개, 그 다음 n-1개, 그 다음 n-2개고요. 그 다음 마지막이 n-r 더하기 1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 뒷부분이 문자로 돼 있어서 많이 헷갈릴 건데 요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 숫자 한번 해볼게요. 5p3이라고 하는 거는 5개, 5부터 시작해서 3개까지만 이렇게 배열하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3의 특징을 보면 여기 앞에 5에다가 3을 뺀 거에다가 더하기 1을 하면 이 3이 나오죠. 그래서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뺀 거에다가 더하기 1을 해서 마지막 숫자를 써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증명용은 어떻게 증명하느냐? 이렇게 보여줍니다.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뺍니다. 그래서 n-r 팩토리얼 분의 여기서 맨 앞에 거 n 팩토리얼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이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거는 느낌표인데 이 팩토리얼이 뜻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 4 팩토리얼이면 우리는 4부터 쭉 다 적어 내려갑니다. 어디까지? 1까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4 팩토리얼은 쭉 내려가듯이 이 팩토리얼은 n-r부터 1까지 쭉 n 팩토리얼도 1까지 쭉 써 내려가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계산용 증명용 끝이 났죠? 여기서 NPN은 뭐다? 라고 보니까 자, NPN은 그러면 계산용으로 한번 해보면 n부터 n-1, n-2고 쌤이 마지막이 뭐라고 했었냐면 n 빼기 n, n에서 r을 뺀 거니까 더하기 1까지 가니까 마지막 1이 남겠죠. 그래서 얘는 뭐랑 똑같다? n 팩토리얼과 똑같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이랑 나중에 배우면 헷갈릴 건데 P는 여기 뒤에가 제로가 오면 얼마가 올 거다? 여기가 1이 올 겁니다. 그 이유를 한번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자, np0는 증명을 한번 해보면 n에서 제로 빼면 n 빼기 0의 팩토리얼 분의 앞에 게 n 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러면 n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니까 답은 얼마가 될 거다? 1이 증명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마지막에 0 팩토리얼 1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 부분은 우리가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0 팩토리얼은 무슨 공식이 아니라 이거는 정의를 내린 겁니다. 이 0 팩토리얼은 뭐가 될 거다? 1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린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암기를 해야 된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PR은 n개에서 r개를 뽑는 경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금부터 문제를 기본 계산을 해보고요. 문제에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유형이 어떤 게 자주 나오는지를 선생님하고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4번 가겠습니다. 자, OPR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OPR은 6팩인데 6부터 쭉 써내려가면 720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43,200이고요. OPR은 여기 0 약분하니까 얼마가 될 거다? 60이 되겠죠. 자, 이런 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5에서부터 R개 몇 개까지 써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5부터 한번 써내려가 보면 됩니다. 5, 4, 그러면 두 개 써내려가는데 20이죠. 그럼 3까지 곱해 내려가니까 60이 나오죠. 그러면 3은 얼마다? 60이니까 우리는 이게 몇 개다? 총 3개까지 써내려갔죠. 그래서 R은 얼마가 될 거다? 3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번 문제는 가봅시다, 여러분. n 더하기 2p3 5대 12고 되니까 5 곱하기 n 더하기 2의 p의 3은 12 곱하기 np3이 될 거고요. 우리는 5는 n 더하기 2, 그 다음 n 더하기 1, 그 다음 n이고, 그 다음 12에, 그 다음 n에 n-1, n-2가 될 겁니다. 여기서 n의 조건은 당연히 3 이상이어야 되고 요 부분 때문에 맞죠? 여기 조건 잡아놨었죠.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면 n은 약분할 수 있겠죠? 3 이상인 얘들이니까. 그래서 정리하면 5에 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2고요. 여기 정리하면 12에 n제곱 마이너스 3n 더하기 2가 됩니다. 그럼 이 식을 정리하면 7n제곱 마이너스 36 더하기 15니까 마이너스 51n 더하기 10이고 24니까 더하기 얼마다? 14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하면 7, 1, 7, 2, 마이너스. 그래서 7n 마이너스 2랑 맞나요? n-7은 0이 나오므로 n은 자연수여야 되니까 n은 뭐밖에 없다? 7밖에 없다라는 걸 증명을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문제 5번 같은 경우는 위에서 말했듯이 계산용으로 쓰는 것보다 증명용을 활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NPR은 뭐라고 쓸 건지 쌤이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한번 체크해 봅시다. n 곱하기 여기 적어보겠습니다. n 곱하기 n-1 p r-1이니까 우리는 빼보면 n-r 팩토리얼 분의 아까 위에서 했죠?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에 n 팩토리얼은 뭐가 된다 했냐면 오른쪽은 n이 곱해져 있고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면 n-r 팩토리얼이고요. 앞에 거는 n-1 팩토리얼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n-1 팩토리얼은 n-1부터 쭉 1까지 써내려가는 거랬는데 거기다 n을 한번 곱해주면 이하가 뭐가 되는 거랑 똑같다? n 팩토리얼이 되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변과 우변이 똑같다라는 걸 증명을 해냈죠. 그래서 증명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문제 6번 가겠습니다, 여러분. 50명의 학생이 있는 반에서 반장, 부반장을 각각 한 명씩. 자, 이런 문제가 나중에 종합과 비교가 될 텐데, 반장, 부반장을 한 명씩 뽑는다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이 반장이 1번이고 부반장이 2번이네랑 부반장이 1번이고 반장이 2번이네랑은 다른 거죠. 그럼 이런 경우는 뭘로 뽑는 거다? 순열로 뽑는 거다. 왜? 뽑아서 배열하는 게 1, 2를 뽑은 거랑 2, 1을 뽑은 거랑 다른 걸 취급할 거니까요.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50명 중에서 얼마가 될 거다? 2명을 뽑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50 곱하기 49가 될 거니까 59, 45, 54, 20 그래서 2450까지가 나온다라는 거 계산을 할 수 있겠죠. 59, 45, 54, 20 맞죠? 그래서 이렇게 반장과 부반장을 뽑는다라는 얘기는 뭐가 있다? 순서가 있다. 순서를 생각해야 한다. 이 말과 똑같다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밑에 순열 문제 유형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순열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웃한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영어로 네이버후드라고 하는데 이 네이버후드 이웃은 친하죠. 친하니까 뭐해라? 하나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로 묶어서 한 묶음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웃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안 친하죠. 그래서 안 친하니까 나머지 애들부터 먼저 배열을 하고 그 사이사이에 배열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웃한다는 애들을 어떻게 1번과 2번이 만약에 친하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까요? 1번부터 4번까지 있는데 예를 들어 자 1, 2, 3, 4가 있는데 1, 2가 친하답니다. 그럼 1, 2 이렇게 묶어버리고 나머지 3, 4를 쓰면 덩어리가 세 덩어리가 되죠. 그럼 이제 이 세 덩어리를 배열하고 팩토리얼로 쓰고 그 다음 1, 2 사이가 자리 바뀌어도 되겠죠. 그 팩토리얼을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 묶음에서 구한 순열의 수에서
그 묶음 안에서 생각한 순열의 수를 써주면 된다라는 얘기고, 이웃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이웃하지 않은 애를 빼놓고 나머지 애들부터 이렇게 까는 겁니다. 팩토리얼로. 그럼 이웃하지 않으니까 안 친한 거죠. 그래서 사이 군대 사이에 요 사이에 우리가 더할 수 있는 개수를 파악해서 순열을 써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자, 이런 예시들은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한 번 더 보여줄 거니까 항상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웃, 친하네? 그럼 덩어리. 됐나요? 이웃하지 않는다? 나 안 친하니까 나머지 애들이 그 친구들 사이사이를 떨어뜨려 놓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특정한 조건이 있는 경우는 이거는 문제에서 파악하는 게 사실 좋긴 한데 어떤 경우냐면 적어도는 우리가 집합을 했을 때도 항상 역으로 풀었죠. 그래서 전체 경우에서 반대인 경우에서 푸는 거 그대로 그 다음에 교대로 배열한다라는 얘기는 앞에 남자 먼저 군데군데 깔고요. 그 다음 사이사이 여자 깔고 반대로 여자를 먼저 깔고 남자를 깐다. 이런 식으로 남녀 혹은 연함으로 이렇게 까는 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교대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두 가지 유형이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이니까 꼭 기억해서 문제 접근할 때 선생님 어떻게 접근을 했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봅시다. 5개의 문자가 A, B, C, D가 일렬로 나열할 건데 A, B가 이웃한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A, B, 이웃 덩어리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 C, D, E죠. 그럼 이 아들은 몇 덩어리다? 4덩어리입니다. 그래서 4팩. 4덩어리 깔았죠? 4개 덩어리. 그 다음에 누구? A, B가 자기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겠죠. 몇 팩? 2팩. 그래서 선생님 처음이니까 적어줄게요. A, B를 배열.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답은 몇 가지다? 24가지 곱하기 2가지니까 48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이번에는 CD가 이웃 안 하니까 누구 먼저 까는 거다? CD를 제외한 A, B, 1을 일렬로 배열하면 몇 팩토리알이다? 3팩토리알입니다. 근데 그 사이, 띄엄띄엄 있는 그 사이에 누구를 C와 D 2명을 배열할 거죠. 그러면 4군데 중에서 몇 군데? 2군데를 배열할 거니까 우리는 4 곱하기 3이 돼서 12가지가 되는 겁니다. C 사이 배열할 때 그래서 마지막으로 2개를 곱해주면 되겠죠. 답은 6 곱하기 12는 몇 가지가 될 거다? 72가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웃하지 않을 때는 군데군데 끼어드는 게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경우의 수가 많이 나온다는 사실 생각하면 되겠고요. 문제 8번은 남자 4명, 여자 3명을 일렬로 세울 건데 여자 3명을 이웃할 거니까 우리는 여기 여자 3명을 이렇게 덩어리 형태, 말이 좀 이상하지만 묶었다고 생각할게요. 그 다음 남자 1번 남자, 2번 남자, 3번 남자, 4번 남자 하면 총 5개의 덩어리가 묶음이 나오죠. 그래서 5팩토리알이고 곱하기 그 다음 여자 3명 안에서 놓을 수 있는 거 3팩토리알. 그래서 120개 곱하기 6이 돼서 총 720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으니까 뭔가 싸웠나 봅니다. 맞죠? 그래서 남자 4명 1, 2, 3, 4를 까는 게 4팩 맞나요? 그 다음 사이사이 끼워서 풀어주는 게 5P 얼마? 3이 되겠죠. 3명을 깔아야 되니까. 그래서 5, 4, 3이 원리대로 풀면 60까지. 그래서 2개를 곱하면 24 곱하기 60이니까 1440까지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알겠죠? 제일 많이 나왔던 형태들입니다. 자, 문제 9번 가겠습니다. 트라이앵글이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다음 경우의 수를 구하랍니다. 자, 트라이앵글이란 거는 삼각형 맞는지 모르겠네요. 자, 1번에 갑시다. T가 맨 처음에 오랍니다. 그 다음 이 L이 맨 끝에 오랍니다. 그러면 이 둘이는 고정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고정. 맨 첫 번째 고정, 맨 끝에 고정. 그럼 이 안에는 몇 개 남았죠? 6개 문자가 남았죠. 그럼 이 아들의 조건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6개를 깔아버리면 6팩토리알이 되겠네요. 답은 720까지가 됩니다. 왜? 고정시켜버렸죠. T가 맨 처음에, L이 맨 마지막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번에 가겠습니다. T와 A 사이에 2개의 문자가 들어있는 경우니까 T하고 A를 주고요. 우리는 이렇게
두 개를 이제 뽑아야 되겠죠. 어디에서? 남은 문자의 두 개에서. 그래서 몇 피트? 뽑아내는 게 4피트고요. 그래서 이 아들은 이제 같이 움직일 거니까 이렇게 덩어리랑 나머지 4개의 문자를 그냥 1, 2, 3, 4라고 쓸게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까는 덩어리가 총 몇 팩토리얼? 5팩토리얼이죠.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 다섯 덩어리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이 t랑 a가 자리를 바꿔도 되겠죠. 자리를 배열. 꼭 t가 먼저 와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몇 팩토리얼? 2팩토리얼입니다. 그럼 정리하면 4p2, 4개 중에서 남은 4개 중에서 4개가 아니죠? 6p2죠. 미안합니다. 왜냐면 문자가 8개 있으니까. 맞죠? 여기는 6p2. 예, 6p2. 6개의 문자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여기를 채우면 우리가 2개의 문자 들어가는 방법이 될 거고, 덩어리가 하나, 둘, 셋, 넷, 5덩어리, 5팩이고, t랑 a가 자리 바뀔 수 있는 게 2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계산을 해주면 6, 5, 30 곱하기 120 곱하기 얼마?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60이니까 77,200까지가 답이 나오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3번 가겠습니다. 자,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니까 우리는 일단 적어도니까 반대로 전체에서 뭐를 뺄까요? 전체에서 어떻게? 양쪽에 모음이 오는 경우를 빼버립시다. 자, 그럼 전체 경우는 몇 팩토리얼? 8팩입니다. 양쪽에 모음이 온다는 건 모음은 I, A, E 3개나 있죠. 그래서 양쪽에 모음이 온다는 거는 이렇게 두 자리를 뽑는 거니까 몇 P2? 3P2가 될 거고 나머지 남아있는 6개. 이 사이에 6개를 배열하는 거죠. 그래서 몇 팩토리얼? 6팩토리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정리하면 이거는 6팩으로 묶어주면 앞에는 8 곱하기 7만 남고 뒤에는 3이 6만 남겠죠. 그러면 720 곱하기 87에 56이니까 50까지가 됩니다. 따라서 00, 520, 57, 35니까 36,000가지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숫자가 크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구할 수 있는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겠죠? 자, 문제 10번 가겠습니다. 자, 6개의 숫자 0, 1, 2, 3, 4, 5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택한답니다. 자, 선생님은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C나 P를 쓰는 경우보다는 어떤 경우가 좋냐면요. 그냥 4개의 숫자를 채우고 초등학교 때 했던 것처럼 이 칸에 몇 개 들어갈 수 있을까? 그렇게 푸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푸냐면 여러분 이렇게 풀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1개, 2개, 3가지, 4자릿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맨 앞에 올 수 있는 숫자가 0은 제외했죠. 그래서 여기는 몇 가지가 온다? 5가지가 오고요. 여기는 몇 가지가 온다? 이제 0 들어와도 되니까 하나 썼다고 쳐도 5개. 그다음 여기는 몇 개? 하나 썼으니까 4개. 여기는 3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 거다? 5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니까 우리는 60에서 300까지가 답이 나오겠네요. 이해됐죠? 그래서 얘는 300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보면 뭐의 개수? 짝수의 개수죠. 자, 그럼 짝수의 개수의 특징은 뭐냐면 1의 자리 숫자가 뭐가 돼야 되냐면 짝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1의 자리 숫자가 한 번 더 적어볼까요? 1의 자리 숫자가 짝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올 수 있는 건 0도 생각해야 되니까 0하고 2랑 4가 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0이 왔을 때 2랑 4가 왔을 때는 경우의 수가 2랑 4가 왔을 때는 앞에 경우의 수가 같은데 0이 왔을 때는 다를 겁니다. 왜? 0을 이미 써버렸죠. 근데 맨 앞엔 0이 못 오니까 0을 썼다고 하면 맨 앞에 올 수 있는 거 5 곱하기 4, 3 이 경우가 될 건데 맞죠? 2나 4는 앞에 0을 못 쓰죠. 그래서 4 곱하기 4 곱하기 3의 형태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을 구하면 위에 거는 60까지 더하기 여기는 4, 46, 48이니까 48 곱하기 2가 돼서 60 더하기 96이 되고요. 답은 156가지가 답이 될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특징이 있을 때는 문제를 챙겨줘야 된다라는 얘기. 자, 3번에 4의 배수의 개수는, 자, 4의 배수는 일단은 똑같이 4자리의 수인데, 어디만 보면 되냐면 여러분, 이 자리만 보면 됩니다. 어디? 요 두 자리. 요 두 자리의 모양 자체가 4의 배수 형태면 되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0, 4도 괜찮죠? 4의 배수 맞죠? 그 다음 20도 되고요. 그 다음 24도 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럼 선생님 한번 해볼게요. 잘 보세요. 자, 한번 봅시다. 자, 그럼 만들 수 있는 경우는 0이 있든 없는 거 다 구별해서 한번 써보면, 여기서 올 수 있는 거 0, 4. 그 다음에 또 0, 4, 0, 8은 없죠? 8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12, 10인 따로 써볼게요. 그 다음 16 없고 20도 되죠. 0이 있는 거. 그 다음에 뭐가 될 수 있을까요? 11을 썼다고 하면 그 다음에 20 됐고 24 0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쓸까요? 그 다음 28 안되고 32 그 다음 36 안되고 40 되겠죠. 됐나요? 그 다음 44는 안되죠. 두 번 쓰이니까. 그 다음에 44 안되고 48 안되고 그 다음 52도 있네요. 52 그러면 이 아들은 4의 배수가 다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렇게 쓰면 앞에 3개는 0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0을 빼먹고 나면 맨 앞에 올 수 있는 건 예를 들어 0하고 4를 썼기 때문에 4가지 곱하기 몇 가지가 된다? 3가지만 써주면 되고요. 뒤에 거는 0을 안 써먹었으니까 3가지 곱하기 3가지가 되면 된다라는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전체 경우는 앞에는 12 곱하기 3가지가 있고요. 더하기 뒤에 거는 9 곱하기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따라서 36 더하기 36이니까 답은 72가지가 된다라는 얘기 꼭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는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11번 문제는 요 3의 배수랑 9의 배수 이런 것들은 풀이가 비슷한데 이 숫자가 지금은 5개밖에 없지만 여러분들이 개수가 늘어나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푸는 방법을 가르쳐 줄 건데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택해서 만든 3자리의 정수 중에서 뭐의 배수의 개수가 된다? 3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뭐가 될 거냐면 3의 배수의 개수는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총 얼마가 되면 되냐면 3의 배수가 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23은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6이니까 이 6이 3의 배수가 되죠. 그래서 123은 3의 배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데 증명은 여기선 생략하고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되냐면 이런 것들은 여러분 내가 결국엔 3의 배수가 된다는 얘기는 나머지가 남아있는 애들이 뭐 3개를 더했을 때 다 합쳐서 3의 배수가 되거나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해줍니다. 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애들은 여기서 1, 4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2가 남는 애들은 2가 하나 있고 나머지가 0인 애들은 뭐가 있다? 0하고 3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 아이 개수가 많아지면 내가 3자리 정수니까 어디서 이익에서 요 형태 중에서 내가 3개를 뽑아올 수도 있겠죠. 만약에 나머지가 1인 애들에서 3개를 뽑아온다면 그 애들은 다 더하면 나머지가 3이 돼서 다시 3으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런 얘기죠.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 나머지가 1인 애들이 1, 4, 7이 있으면 8, 1, 4, 7, 뭐 10까지 있다고 치면 이 아들 중에서 3개를 적어보세요, 여러분. 그 다음 더하기를 해보면 5 더하기 7이고 12로서 3의 배수가 되겠죠. 그러면 똑같은 나머지를 가진 애들의 3개를 골라와도 되는데 이 문제는 뭐가 되죠, 여러분? 개수가 3개만큼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난이도가 올라가면 그만큼 개수가 많아지면 3개씩 뽑아와야 되는 경우도 생긴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나머지가 1이고 여기서 보면 나머지가 2고 나머지가 0이니까 이 아들을 각각 하나씩 골라와도 어떤 경우가 생길 거다? 3의 배수가 되는 경우가 생길 거란 얘기죠.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0이 있는 걸 없는 것도 따로 구별해 볼게요. 1, 2, 0을 가지고 만들어도 되고 그 다음
4, 2, 0을 가지고 만들어도 되고요. 이렇게 이 세 개의 숫자들로. 그 다음에 또 세 개의 숫자들은 뭘로 만들 수 있냐면 1, 2, 3도 되겠죠? 그 다음 4, 2, 3도 될 겁니다. 이해되겠나요? 자, 그러면 잘 봅시다, 여러분. 요렇게 가지고 왔을 때 우리는 이 1, 2, 3으로 배열하면 됩니다. 세 자리 정수를. 그래서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인 경우가 두 가지가 있으니까 총 12가지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볼게요. 일단 0을 맨 앞에 올 수 있다는 가정하에 풀면 전체적으로는 3팩토리얼이 됩니다. 그런데 맨 앞에 0이 오면 숫자가 성립 안 하기 때문에 이 뒤에 올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 한가니까 각각 두 가지씩 빼준 거에 전체가 몇 가지 가지고 있다? 두 가지 경우죠. 위에 거 아래 거. 이렇게 계산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정리해주면 6팩에서 2를 뺐으니까 몇 가지? 4가지 곱하기 2가지 더하기 12가지. 그 답은 20가지가 답이 돼야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 11번에서 우리가 이 별표를 친 이유는 만약에 나머지가 1인 거, 나머지가 2인 거, 나머지가 0인 게 각각 3개 이상씩 나오면 각각에서도 3개씩 뽑아도 3의 배수가 된다라는 거 꼭 생각해서 문제를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 선생님이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이거는 조합이고요. 이제 영상 시간이 36분을 넘어가고 있어서 선생님이 순열 파트랑 조합 파트를 영상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영상 3페이지까지 찍었고 우리 마지막 4페이지, 5페이지는 따로 영상을 두 번째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영상에서 봅시다, 여러분. 고생했습니다.